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 자동차를 할부나 대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내야 하는 돈을 계산하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정말 무턱대고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가 뭐 집, 자동차를 어느 정도 할부나 뭐 대출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대출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집을 샀는데 원금보다 대출 비중이 말도 안 되게 큰 건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이 7억이에요. 7억 비싸죠. 7억인데 내 원금은 1억밖에 안 돼. 근데 대출이 6억이에요. 문제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집이 많아요, 찾아보면. 내가 원금보다 대출이 훨씬 더 많은 집. 뭐 수수 빽빽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집들이 문제가 많죠. 왜냐? 대출 그 빚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달 나간 돈이 크고 이걸 갚아나갈 방법이 마땅히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이 집을 또 사들일 사람도 없어, 이게. 사겠다고 나온 사람도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동차는 오랄부로 사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랄부로. 아니, 자동차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잖아요. 자동차 대출받아 산다고 갑자기 뭐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뒷감당 어떡하려고? 뭐 미래는 안 보나? 젊을 때 인생만 있고 나이 먹어서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썩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집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일까? 아니잖아요. 돈 없으니까 대출 받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해서 잘못되게 되면 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뒤 안 보고 산 거야. 근데 뒤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앞으로 이제 나오는 대출금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연끌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금 이자 다 내보면 이제 뭐 저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축 못 하죠, 이게. 원금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원금 이자 제때 낼 수 있을까? 못 내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내가 지금 다닌 직장 얼마까지 다니는지 장담할 수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닌 직장에서 뭐 나오게 되면, 뭐 지금만큼 못 보게 되면 삶의 질은 극도로 떨어지겠죠. 은행에 저런 거 봐주겠냐고. 내가 지금 직장 그만둬서 이번 달에 이거 내기 버겁다. 한두 달 봐주겠지. 근데 계속 연체되면 봐주겠냐고요. 안 봐주죠,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뭐 모아놓은 게 없는데 좋은 차 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독일 상사 몬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뭐 젊을 때만 폼나게 살고 나이 먹어서 폼나게 살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젊을 때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 지나고 나서 더 중요해요. 지금 뭐 한때 뭐 쾌락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뭔가 현재만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게 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큰 거 두 가지. 과소비 다하고 쓸 돈이 없으면 조만간 소비 침체로 내수 경기 추락,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고용 불안, 정부는 세금이 안 거쳐서 세수 확보 안 됨. 이러면 경제가 악순환하게 돼서 불황이 오래 가게 됩니다. 둘째, 젊은 노동인구가 과소비에 빠져서 나중에 빚도 안고 투자 여력이 없으면 일단 부동산 시장부터 침체가 오고 투자가 안 되니 장기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음. 디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이 커짐. 젊은 세대는 빈곤한 세대로 평생 살아가게 되고 노인들은 복지를 못 받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거고, 젊은 세대가 망하면 사회가 건전하거나 통합이 되지 않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회로 변모하죠.
부자들과 일부 현명한 미래를 대비한 자린고비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녀도 소비와 유행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건 서민이건 모두 다 커다란 아파트,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여부 소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의 대한민국 말고 있을까 싶네요. 이미 타락했으니 함 진짜 갈 때까지 가봅시다. 아무 생각이 없음.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있는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없는 사람 소비를 하면 뒤가 없습니다. 근데 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과소비한 사람들이 자빠지는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인생 날아가는 거. 미래 안 보고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자빠지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포심 생기겠죠. 아 저렇게 뭔가 영끌하고 비토하고 뭔가 뒤 안 보고 살면 아 망하는구나, 자빠지는구나, 저렇게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구나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돈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럼 소비를 줄입니다. 확 줄일 거야.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안 줄이는 이유가 실제로 자빠지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아가는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니까 날아가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뜨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놀러 다닐 때냐? 내가 지금 돈 쓸 때냐? 내가 지금 차 굴릴 때냐? 내가 지금 무턱대고 집 살 때냐?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리해서 집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차도 무리해서 안 사고 소비도 안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수경기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내수경기가 돌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무리해서 차도 안 사고 무리해서 여행도 안 가고 무리해서 쇼핑도 안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예전처럼 돈을 쉽게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있던 직원들 정리하게 돼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정리하게 돼요.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할인마트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백화점도 요즘에 명품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쇼핑 많이 안 해. 아이 쇼핑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마트도 사람들 쉽게 안 삽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져서 지금 다니고 있던 직원들도 정리하고 있어요. 폐점하고 있고. 홈플러스도 많이 폐점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홈플러스도 폐점하고 있습니다. 이 왜 폐점할까요?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빚 못 갚고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인마트에 가서 물건 안 사.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제가 한인마트 가서 물건 구입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합니다.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해. 많이 안 담아요. 싼 거 아니면 안 담아요. 기업들이 싼 거 많이 팔아 돈 부대긴 거 팔겠으면 아니죠. 부가가치 높은 것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 안 올라가고 순이익 같은 거는 점점 떨어지겠죠. 수익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남아있던 그런 이제 코너 같은 거 없애버리는 거죠. 돈 안 되는 것들. 그럼 돈 안 되는 쪽에 있는 직원도 어떻게 돼요? 정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심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영끌적분들 이제 버티지 못한 사람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하지 않는 거고 대출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활발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몇 개 안 남아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살아남을 곳은 또 많이 안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성장 사회, 디플레이션 사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있던 직원을 돌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직원들은 안 뽑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은 많이 힘드니까 알바도 안 뽑게 됩니다. 서비스 많이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젊은 세대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빈곤한 세대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세금이 안 거치니까 노인들이 복지를 못 받아요. 거기다가 지금 세대 간 갈등도 심하잖아요. 뭐 586 세대, 047 세대, MZ 세대 간의 어떤 세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산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사는 척을 한 거죠. 이게.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람 믿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만 있어 보이지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길거리에 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진짜 문제가 많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고 보연시장 안 좋아지면 이게 얼마나 빛 좋은 개사기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재기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시장 안 좋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붕어 형 길가에 가보니까 좋은 차 많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눈속임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 보면 문제 많아요. 누가 봐도 문제 많아. 점점 대출 연체되고 있고 못감사 많아지고 있고 가계비 늘어나고 있고 카드비 늘어나고 있고 빚못감사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있고 이게 나중엔 터집니다. 터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직시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